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 종목을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두 종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용숙 프로께서 준비한 종목이 뭐죠?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예, 현대 오토에버도 52주 신고가 났죠? 예, 7월 6일 날 기록을 했습니다. 네, 7월 6일날 기록했는데 7월 7일 바로 분석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대 오토에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부예주 프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부예주 프로께서는 어떤 종목? 코스맥스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맥스도 52주 신고가가 한 달 전부터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6월 28일에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8일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코스맥스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오토에버 발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52주차 신고가 기업 분석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애널리스트, 미래에셋의 김수진 애널리스트님의 자꾸만 기대되는 스토리라는 리포트를 갖고 와서 요약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6일 기준 시가총액은 4조 1,492억 원, 그리고 종가 기준 주가는 15만 1,300원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12개월 포워드 PR로 봤을 때 28.44배, PBR은 2.46배, 그리고 EPS는 5,32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로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3년 3조 1,192억 원, YOY 기준 13.24% 증가한 수치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81억 원으로 YOY 18.0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애널리스트 분께서 2023년 1분기 실적 리뷰라는 소제목을 처음으로 이제 들고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1분기 매출은 6,660억 원, YOY 기준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0억 원으로 36.7% YOY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4.6% 기록했습니다. 일단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성차 산업 호조로 완성차 밸류체인의 IT 사업 시스템 구축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두 번째는 차량 판매 증가와 내비게이션 탑재율 확대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도 예상보다는 좋은 내용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6%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 인건비 인상이 집행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소폭 하락한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 2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 상회를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연간 매출은 3조 1,380억 원, YOY로 13.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1,59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여파로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대거 재개된 덕분에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까지 겹쳐져 완성차 밸류체인의 IT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책정했는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컨센서스와 차이가 안 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차이를 뒀습니다. 하지만 실적 가이던스를 상위 기대를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그룹의 디지털화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어 생산 능력을 개선하는 데 필수라고 인식이 되어 이제 ITO 그리고 SI 사업부의 견조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성차 판매의 호주세와 같이 고급 차량의 판매가 증가되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매출 증가율이 30%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고성장을 지속할 견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7,5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0억 원으로 OPM 4.8%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와 달리 인건비가 안정화되면서 마진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크게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이렇게 내세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전방 산업 호조와 계열사의 스마트 팩토리 가속화로 업사이드가 확대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올해 보수적 실적 전망, 그리고 디지털화가 가진 가속화로
올해 계열사 프로젝트가 지속되면서 SI와 ITO가 이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갖고 있는 싱가포르 혁신센터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 공장 개발했던 기술들이 전 세계 공장들도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울산, 광명, 화성 등 국내 3개의 라인도 전동화 생산 라인으로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보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 트윈 등 최신 기술은 과거보다 마진이 높고 비즈니스 모델 역시 구독 형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더 이상 신사업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비게이션 글로벌 침투율이 가파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P와 Q 동시에 증가로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주와 유럽에서 내비게이션 침투율이 2021년 초에는 30에서 40%, 23년 초에는 55에서 60%까지 증가 후 올해 말 70% 돌파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설치 개수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도 고급화되어 같이 좀 더 단가가 올라가서 P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최근 차량에 탑재된 스크린이 커지고 차량도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모빌진의 영향력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모빌진이 뭐냐면 어떻게 보시면 그냥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를 운영체계를 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모빌진 클래식 그리고 A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모빌진 AD가 조금 더 비싼 OS고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OS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모빌진 AD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이제 생산한 차 중에서는 이런 두 가지 OS가 탑재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내로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5만 6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긴 데에는 12개월 포워드 EPS로는 4,558.6원에 22년 상장 후 22년까지 평균 퍼인 34.2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19년의 상장 이후 21년 현대 오토에버, 현대 MN소프트 그리고 오트론의 합병으로 현대차 그룹의 통합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완성차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면서 동사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또한 동사를 과거 단순 전산실 역할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캔슬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최상무님 지난주에 보니까 예리한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리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 발표자를 당혹해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조용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최상무님의 그 예리한 질문 때문에 되게 좋았다라고 적혀 있던데 상단에는 이게 LG전자가 사실은 정보를 특히 그 전장 부분에 정보를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자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문이라고 해서 그렇죠. 과감하게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딱히 답을 원한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투자 관점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 방송을 올리는 이유도 어떻게 좀 부각되는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선별해서 살 때 어떤 기준으로 근데 그 기준이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으로 그 성장주를 살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그나마 뭐 이때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 회사가 IR을 좀 잘하는 회사가 있고 예. 커뮤니케이션을 좀 안 하는 회사가 있고 그 차이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나 좀 약간 LG 그룹이 그 IR 커뮤니케이션에 항상 조금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걸 아마 조사를 했는지를 이제 최상무님이 질문하셨을 거고요. 현대오토에버 지금까지만 쭉 보면 영업이익이 310억으로 올해 36.7%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6%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높지는 않고 주가만 보면 되게 단단한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1Q가 310억 나왔고 그 전체 영업이익이 1681억 YOY 18%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이익이 1681억이면 여기다가 10배 곱해주면 1조 한 7천억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시총이 4조예요. 네, 4조가 넘어가니까 PER도 올해 포워드로 봐도 28.44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목표 PER을 아까 보니까 그동안의 평균 PER 34배? 34.2배 부여했습니다. 34.2배를 적용을 해줬다고 했는데 이 PER이 보면 이 약간 왜곡된 데이터인 경우가 많은 게 정말 성장률이 좋아서 PER이 높은 경우가 있고 예. 이 회사는 성장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계속 성장이 없어가지고 예. 이익이 안 나서 PER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면서 이익이 적다 보니까 계속 PER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일단 그러면 윌리엄 원의 캔슬림으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C 최근 분기 이익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22년 1분기에는 630원의 EPS를 기록을 했는데 23년 1분기에는 1135원의 EPS를 기록을 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네요. 예, 75.16%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5점 만점을 부여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애뉴얼리 그러면 이익도 증가를 많이 했습니까? 일단 C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예. 19년에서 22년 영업이익 CAGR로 했을 때 21.09%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캔슬림으로 환산할 때 마이너스 5%를 하기 때문에 16.09% 그리하여 16.09점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3년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도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N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C하고 A의 이 이익 모멘텀을 가져온 게 자산 재평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보통 자산주가 이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익이 크게 나는 경우 보면 자산 재평가라는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이익으로 잡히면서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N에서 새로운 뉴 프로덕트나 새로운 뭐 뉴 마켓이나 예. 네, 아니면 아주 뛰어난 경영진 뉴 매니지먼트가 들어와서 이런 성장이 나오는 건지 그걸 체크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마켓을 들고 왔는데요. 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진이라는 네. 그 새로운 현대 기아 자동차의 O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일단 현대 기아차 내에서 모빌진이라는 OS밖에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압도적이고 그리고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오토사라는 이제 세계 표준 그 오픈 소스의 그런 OS가 있는데 네.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맞게 약간 옷을 입혀서 쓰고 있는 그런 OS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현대차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우리 남궁재원 대리께서 네. 이 모빌진이라는 게 그런 현대 자동차 내에서 이런 전장을 다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OS 예, 그런 윈도우 같은 개념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제가 그 차 시스템 이런 거는 잘은 모릅니다. 네. 근데 차를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네, 없었고. 불편한 점 없고 네. 업데이트가 있다거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다 그 자체 그 오버더예요. OTA 이걸로 자체로 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뭐 직접 하거나 이게 번거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다 해주니까요. 네. 네. 일단 네. 사용자가 유저가 컴플레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최상무님은 운전을 안 하시니까. 예, 네, 그렇고. 잘 모릅니다. 저는 기아차긴 한데 기아차 이 벌써 5년 된 차라 가지고 네, 현재 시스템이 장착된 이 모빌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현대차가 뭐 이런 OS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대 오토웨브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요즘 잘 나가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점수인데 몇 점을 줬죠? 저는 사실 이젠 탑 티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대차, 기아차에만 약간 국한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티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2티어라고 해서 5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탑티어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탑 티어라고 보시면 일단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OS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프로들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언급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 오드리님 그 테슬라를 가끔 이제 얻어 타면은 저 다들 그 OS를 보고 놀라거든요. 네. 보면서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도 엄청 심플하고 모던하고 이렇게 잘 만들구나라는 평이 많은데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의 그 OS에서는 불편은 없지만 와우 팩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보면서 와우 대단하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예. 네. 어떻게 그러면 오데리의 그 테슬라를 타보니까 와우 이런 게 나왔어요? 저는 그래요? 타고 그 자동차에서 꽃갈콘까지 인식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되게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트래픽 콘 있지 않습니까? 네. 주황색 콘으로 공사 예. 중 네. 공사 중. 일시로 세워놓는 거. 네. 네. 차가 가다 보면은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거의 다 주황색 콘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야, 저는- 와우네 진짜. 예. 네, 혹시 오데리가 뭐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닙니다. 네. 여기에 자율주행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뭐 자율주행의 단계별로 있듯이 이쪽에서 그리고 있는 로드맵 같은 거나 뭐 몇 년에는 어떤 정도 수준의 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건 좀 있나요? 지금 모빌진에서 이젠 레벨 3 정도의 이젠 그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3를 기점으로 이제 모빌진 AD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대오토웨버 몇 달 전에 공부했을 때 예.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이 현대오토웨버에서 예, 지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3단계 뭐 이런 거 보면 기술 수준도 나쁘지 않은 걸로 네, 이게 기억하는데. 단계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완전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석에 없어도 되는 네. 거고 또 그 전 단계는 뭐 손발 다 놓고 핸드오프 뭐 그런 게 그 레벨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몇 년도까지는 레벨 몇, 또 그 다음에는 몇 년도 레벨 몇, 뭐 이렇게 네, 이런 로드맵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좀 같이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드맵에 맞춰서 이 회사가 스케줄대로 딱딱딱 가는지 이런 게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그 제네시스 GB80을 중고로 1만 킬로 산 걸 사셨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하시면서 이 GB80을 타니까 이 양쪽이라든지 차량 오는 거 차선 이탈할 때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네, 얼라이먼트 잡아주는. 그러면서 조금만 차선을 이탈하려고 해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운전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급의 차를 다른 외제차를 타셨어도 현대 GB80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던 걸로 봐서는 일단 기술력은 탑티어를 위협하는 세컨티어로 인정을 해도 충분하다 해서 5점을 줬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수가 있나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뉴 매니지먼트에서 네. 서정식 그 이제 대표이사님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임한 지는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게 새로운 얼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으로 가셨다가 KT에서 이제 클라우드 부분 하시다가 이제 이것저것 다니시다가 이제 그 현대차로 들어오셔서 이제 오토에버 이제 대표이사님으로 이제 계시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업종 내에서도 되게 큰 그림을 되게 잘 짜고 엄청난 전략가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2년 그래도 나름 새로운 그 매니지먼트의 얼굴인 것 같아서 플러스 팩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온 건 아니고 그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됐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데이터 시장. 예, 이 자동차 자체가 이제 데이터라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서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일단 그 ITO나 이제 SI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나 이제 자회사들 이제 그걸 다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시장에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수주를 더 많이 받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뉴 마켓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브레이크다운도 조금 해보면 더 좋긴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맞으니까 5점 해서 그렇게 해서 이 N에서 총 15점을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 슬림에서 이제 SLI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예, S 같은 게 서플라이 디맨드에서 이제 뭐 전환사채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전환사채도 없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뭐 친주주 성향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배당 성향을 이제 27.5% 약간 못 받고 했다면은 네. 요즘은 25에서 35% 정도 이렇게 레인지를 둬서 나중에 27.5%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요 뉴마켓이나 자율주행에서 많은 R&D 비용을 아마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기업은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그죠?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굳이 뭐 배당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전환사채 없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도 없다. 예. 그래서 빵점 이 부분은 예. 하고 L 어떻습니까? L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YTD를 14.3% 이제 상승했고 그 반면에 현대 오토에버는 YTD를 58.43%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아차가 지금 50%, 현대차가 예. 한 35%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제일 강하게 올랐다 그죠? 예. 좀 큰 종목 중에서는 58.44%. 그럼 시장을 거의 44% 아웃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슬림에서 환산을 할 때 시장 10% 아웃퍼폼 할 때마다 5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40점은 이상 40%보다 이상이고 50점은 이하이기 때문에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20점 부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동향 어떻습니까? 이거는 살짝 좀 상반되는 면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YTD를 7.37%였다가 현재 7.04%를 살짝 줄인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YTD를 2.1%에서 4.54%까지 비중을 좀 거의 뭐 2배 넘게 늘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지난번에 다른 기업들도 웬만한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약간씩 줄인 걸로 나와요. 예, 국민연금 자체가 주식을 좀 팔고 있는 것도 있고 지수가 또 2600까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웬만한 기업들 대형주는 국민연금이 비중을 약간씩 줄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외국인이 2.1에서 4.5면 2배로 늘었다 그죠?
근데 외국인이 지금까지 2.1%밖에 안 샀었나? 이거 보면 무관심이었네. 웬만한 기업들 보면 외국인이 한 3%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혀 관심 없는 종목이었는데 왜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외국인에서 한 3%, 4% 정도는 우리나라 그 CFD 계좌를 쓰는 이 큰손 자금들이 CFD 계좌를 쓰면서 외국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5%까지는 이게 외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사실 모를까요, 그죠? 특히 조그만 종목 같은 예.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시총이 4조짜리인데 지금 2.1에서 4.53이면 2.4% 늘어났으니까 예. 4조짜리가 2.4% 늘어났으니까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산 거다, 그죠?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점수 주셨죠? 그래서 국민연금 매수 매도 비율 곱하기 200 더하기 외국인 매수 매도 비율 곱하기 200 해서 4.22점 부여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점수가 좋다가 뒤로 갈수록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총 몇 점 나옵니까? 총 80.31점 나왔습니다. 총점은 괜찮다, 그죠? 예. 네. 총점이 괜찮은 게 높네요. 펀더멘탈 원인이 CAN 여기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따로도 최근에 한번 백테스팅을 해보지만 이 캔슬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C하고 A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점수만 높아도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80점이면 상당히 높다. 저번에 우리가 기아차 했을 때 몇 점 나왔었죠? 100. 107점, 104점. 기아차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높게 나오는 종목은 사실 이 눌림목이 나올 때도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사야 되는 종목하고 눌림목이 나올 때 이제 자르고 도망가야 되는 종목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80점 정도면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80점이면 A 등급인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 설정하면 A는 S인가요? B인가? B 같은데. 예, 예. B요. B 같은 거. A B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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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희가 따로 3프로TV에서 체슬리 주식탐정에서 하던 방식을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건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점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표에서 혹시 언급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그림 가져오신 것 중에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표 1 보시면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장 전망이랑 이제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그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보조용으로 들고 왔고 그 사업부 매출 비중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지금 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오토에버에서. 그래서 그것도 약간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17.4%로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가 현재까지는 이제 21.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약간 보조로 들고 왔습니다. 그림 11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 기업이 영위하는 제품의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를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22년 기준으로 지금 20.9억 209억 달러 시장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209억 달러 시장이면 1,300원 곱해주면 대략 한 26조 7조 시장이네요. 27조 시장인데 27년만 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거의 2배로 성장하네요. 39.8 1년이니까 이 시장 성장이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예. 이미 뭐 성숙화된 시장에서 용을 써봐야 서로 치킨 게임 하는 건데 시장 자체가 꽤 고성장하는 시장이다, 그죠? 예. 그러네요.
네, 39.8이면 거의 한 52조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거고 52조 시장에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마켓 시어가 지금 10%잖아요. 예. 그렇죠. 10에서 11, 12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52조에 10% 5조 2천억 정도를 이 현대오토에버가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 4조가 갑자기 안 비싸 보이네요. 아까는 이익 대비는 주가가 이미 고평가된 거 아닌가? 예. 사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아까 그 목표 주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PER 34.2배를 뽑혔잖아요. 그거는 그 이 애널리스트의 예. 어떤 그 PER을 적용하는 기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긴 하네요. 네. 예.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거 현대오토에버가 PER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PER을 곱한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시장의 성장성을 보니까 그 정도는 한 35배 해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있느냐. 현대차 그룹에서조차도 현대오토에버 거 품질 안 좋아. 다른 거 쓰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제차를 타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되게 허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미국 가서도 보면 차 렌트해 보면 예. 거기 인베디드 된 이런 내비게이션도 없고 렌트를 해서 쓰다가 요즘은 다 구글 통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 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시장 전망만 보더라도 아니 우리는 이미 내비게이션 다 깔렸고 다 포화된 시장이고 아이나비 이런 회사는 이미 레드오션화돼서 좀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해외에 나가보면 이 내비게이션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 침투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니 해도 이 현대차 그룹이라는 캡티브를 꽉 잡고 있다는 건 대단한 강점인 것 같고요. 하긴. 예, 현대차 그룹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기아차의 어떤 포텐셜이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의 프레임이 이 중국 중심에서 이제는 인도, 아세안 이쪽에 IPEF라고 하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축이 옮겨가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거의 뭐 1등 정도 하는 걸로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보면 아직까지도 차량 보급이 너무 낮더라고요. 지금 거의 15억 인구가 되는데 차량 보급 대수도 낮은 걸 보면 거기서 또 1등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성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PER 30배 주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성장해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 전무님이 그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이 포화 상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저도 처음에 그 그래프를 보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JPM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포화 상태가 맞긴 맞습니다. 거의 뭐 내비게이션 침투율이 거의 23년 기준으로 보면 93% 정도 되는데 네. 미국은 63, EU는 63, 그리고 그 외로는 26%밖에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26%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빨라요, 그죠? 네, 지금은 그냥 그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3D로 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내비게이션 시장이 아직까지도 성장할 룸이 많고 현대기아차가 또 특히나 이머징 국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점 등등 보면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52주 신고가가 날 만한 이유는 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주가가 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거는 뭐가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최근에 2주 동안은 예. 약간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저렇게 장대 양보 이게 주봉이죠. 예, 주봉. 예, 주봉 맞습니다. 네, 2주 연속 장대 양봉을 낸 거 보니까 뭔가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찾았나요? 예, 그 보니까 28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를 지금 개최를 했었습니다. 6월 28일 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지금 관련해서 뭐 M&A도 약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자동차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로봇이랑 뭐 UAM도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A에 엄청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로봇 서비스 회사들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거 외에도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AI는 없나요? AI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같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요? 엮여 AI. 있습니다. 오. 아, 그래서 이 미래세 리포트 제목이 자꾸만 기대되는 스토리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리포트는 그 전에 발간됐었습니다. 네. 2주간 20% 이상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기대에 부합하게 그 스토리에 부합한 숫자를 보여줘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하긴 현대차 그룹 하면 아직까지는 약간 꿀뚝산업 예, 그런 느낌인데 이 우리가 옛날에 현대오토메이도 문 이사님이 발표했을 때 요 얘기했던 것 같아. 꿀뚝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봇도 하고 있고 UAM도 하고 현대차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딘가라고 보면 현대오토웨브구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작년에 했었네. 좀 오래된 이제 예전부터 이제 다 왔잖아요. 네. 저희가 현대차 역사 같이 보면서. 근데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UAM, 로봇, 자동차 50, 로봇 230, UAM 230, 2030년도에 매출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매출의 한 10% 가량을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로 가겠다는 발표를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에 최대 선두에 있는 게 오토웨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벤처 단의 기업들도 있지만은 메인 기업은 오토웨버가 될 것 같아요. OS를 만들고 이제 파생시켜야 되니까는. 그래서 여기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뭐 SI, ITO, 차량 소프트웨어, 뭐 STI는 시스템 인티그레이트, 네. 뭐 잘 알다시피 ITO는 IT를 아웃소싱 해주는 거, 뭐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제품들. 우선 소프트웨어는 메인은 이제 내비게이션이겠죠. 메인 내비게이션인데 그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심이 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ADAS도 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면서 버전이 올라가고 자율주행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1, 2, 3, 4, 5까지 가려면은 그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네.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스를 다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듯이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데이터가 될 거다. 공개된 데이터로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걸려 있고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뭐 금융 쪽에서는 블룸버그가 갖고 있고 여러 그 교통 데이터는 주행 데이터는 테슬라 그리고 그러겠네요. 내비게이션 갖고 있는 뭐 현대차, 오토웨버 이렇게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 갖고 있는 업체가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제품화시키는 그림이 전개되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거는 테슬라처럼 네. 소프트웨어가 컨트롤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어떤 컴퓨터화.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OS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오토웨버가 이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나요 이번에? 좋은데 네. 근데 문 이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자동차에 AS 같은 거는 다 모비스가 했고 네. 과거에는 현대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영업이익은 모비스가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였다가
최근에 모비스 주가 보면 되게 안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를 비롯해서 미래의 자동차 스마트카의 개념으로 보면 과거 한 2, 30년 동안의 모비스의 모습이 이 현대 오토웨버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팔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장착해서 파는 게 있고, 그 우리가 그 비포 AS 마켓, 애프터 그러니까요. 마켓, 예.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처럼 예. 현대 모비스가 좋았던 게 나중에 순정품, 그 다음에 다시 AS 제품 다 따로 모비스가 다 팔았으니까 그걸로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가 소프트웨어화 되면 될수록 그게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걸 팔아먹는 회사는 모비스가 아니라 현대 오토웨버구나. 현대 딱 오토가 그런 이제 생각. 현대 기아차의 이제 그 설치 베이스, 인스톨 베이스의 매출은 이제 비포마켓에서 일어나겠죠. 거기에 일정 로열티를 떼갈 것 같아요. 퍼센트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설치된 그 기기들 자동차 내에서는 구독 매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가져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약 10%의 그 소프트웨어 매출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파일을 우리가 이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회사 내에서도. 그리고 여기 거의 브레이크다운 예전 레포트들 보면은 SI나 ITO는 미드 혹은 미드 하이 싱글 디짓 5에서 한 7% 정도의 마진이에요. 네.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고, 사랑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한 20% 정도 마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내비게이션에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붙어 나가게 되면은 매출 그로스는 일단 높아지니까는 네. 전체 이 전사 마진율 자체가 끌어올려지는 영역이 그 현상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인력을 뽑다 보니까는 이 뭐 모빌진 클래식 OS 기능, 모빌진 AD, 이제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기서 마진이 지금 이제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매출이 우상향하면서 마진율이 조금씩 끌어올려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차량 소프트웨어 마진이 20%인데 이게 현재 그 비용 지출까지 다 반영된 마진이니까 네. 향후 20% 이상 올라가는 그림이 전개되면은 전사 마진율이 지금 5%대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지금 매출 비중이 이미 한 20%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이익률 올라가고 매출 올라가고 이익 성장률이 한 20-30%대는 몇 년간 지속될 수 있겠다. 최소 30년 정도까지는 네.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숫자를 추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추적하면서 이상 없으면은 계속 그 시나리오로 가는 흐름이겠죠. 그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PER 30배 당연히 인정되는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이익 성장만큼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유도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5번 완성차 밸류체인 내 공장 13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이게 또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예. 엄청난 포텐셜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걸 만약에 현대오토웨버가 다 한다고 가정하면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출 못지않게, 사실 지금도 사업부의 매출 비중에 보면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21%고, 그죠? 나머지 SI랑 이 ITO에서 나오는데, 이 현대차 그룹이 이 협력사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여기 협력사도 60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자꾸만 기대되는 스토리.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SI 뭐 ITO 약간 한물 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전체 그룹 재벌 기업 중에서 현대차가 SI 투자를 제일 적게 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낮은 퍼센트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사 대비 절반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2배 정도로 올라올 의미 있고, ITO 이쪽에서 이제 공장 관련된 IT를 하는데 공장 하나당 뭐 2-300억 정도 매출을 났는데 앞으로는 네. 한 2배 정도 올라가죠. 스마트 공장으로 가게 되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또 룸이 남아 있어서 뭐 전사적으로도 그렇게 뭐 재미없는 흐름은 전개 안 될 것 같고,
기본 사업은 기본 사업대로 우상향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포텐셜을 계속 영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독 매출이 제일 궁금한 포인트인데 이 신차 뭐 G90 앞으로 G90 네. G90부터 레벨 3 속도 제한해서 고속도로에서만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 탑재가 될 예정인데 전 세계에 현대차가 얼마나 깔려 있을 것 같은가요? 고속도로는 빼고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예, 한번 아, 몇 대? 네, 몇 대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몇 대? 네. 현대기아 다 합쳐서요? 네, 대략 레인지로. 자, 최성무 먼저 하고 네. 재훈이 하고 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억대. 1억 대? 1억대요? 오케이 1억 대. 네. 그 다음에 재훈이는 그냥 정확한 추산이 안 그냥. 되는데 이미 깔려 있는 거 싹 다요. 이미 팔린 거. 돌아가고 있는 것들. 돌아가고 있네. 근데 스크랩 된 거 말고 예. 현재 돌아가는. 살아있는 차들. 우리 부혜주 프로는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 감이 안 와가지고. 네. 2천만 대, 3천만 대 생각해. 2천만 대, 3천만 대. 2, 3천만 대밖에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네. 우리가 차를 몇 년 쓰는가 보면 10년 쓴다고 10년 보면 쓰죠. 되잖아요. 예. 그렇죠. 10년 쓴다고 보면 1년에 팔리는 자동차 수가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잖아. 그렇죠. 그러면 8천만 대에 10년이면 8억 대. 예. 그죠. 8억 대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마켓시어가 이제 10% 됐는데 원래는 이제 4%였다가 10%로 올라온 게 차정 장세 때 2011, 12 요때 이제 거의 9%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온 게 있어서 평균 마켓시어를 7% 보고 그러면 7, 8이 56, 56 곱하기 560대 곱하기 10년 하면 5,600만 대. 그래서 한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부분 있습니다. 뭐 비슷한 답은 상무님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보다 더 쓸 수 있는 차량도 있을 거고 차 연령이 더 그렇죠. 오래된 사실 거지. 10년이 아니라 예. 그렇죠. 요즘 더 쓰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중고로 팔면 그게 또 인거중으로 가서 또 중고가 되는 것도 되게 또 맞아,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전체 연령은 한 15에서 20년 정도? 한 15년 봐도 예, 되겠네요. 15년 하면은 지금 저희가 그럼 딱 1억 대 700만 나오는데. 대고 곱하기 1.5, 15 하면은 1억 대 정도. 그러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어차피 파악이 안 돼요. 네. 근데 1몇 억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2, 3억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근데 그 억대에서 구독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원래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은 신차에 얼마 하잖아. 그러네. 700대 곱하기 몇 프로 이거인데 구독 매출은 소프트웨어 매출이기 때문에 기존에 깔리는 것까지 다 영향을 출시가 되면 영향을 받게 네. 되거든요. 1억대 곱하기 얼마가 되니까 생각보다 파급력이 되게 클 수가 있어요. 야, 진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네. 지금 10년 전에 이미 팔린 차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만한 그런 장치가 안 돼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파는 차들이 팔리기 시작해서 10년, 15년 뒤에는 지금 팔린 차부터 10년, 15년 뒤에 팔린 차까지 다 합쳐서 1억 5천만 대 가까이가 계속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팔릴 거니까 그렇게 보면 매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포텐셜이라는 게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 다음에 위기 상황이 오면 코로나나 금융 위기 상황이 오면 야 이런 주식을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지난번에 JYP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현대오토에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느낌이 들면 주가가 잘 안 빠지더라고 또. 그렇죠. 우리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오늘 현대오토웨브는 이용석 프로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석 프로나 VH 프로나 모두 다 대학생이거든요.
예, 그런 대학생이 이 정도 기업 분석 자료를 보고 저렇게 분석할 수 있나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체크하지 못한 부분, 또 저희가 좀 잘못 계산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은 팩트는 사실 이렇다. 지적이나 충고나 아니면 도움 주실 분들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용숙 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